북극의 동물, 남극의 동물 같은 프로는요, 그 5년을 만들어서 5년을. 그럼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큐멘터리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1년은 걸린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 상에 있으면은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연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면은 다큐멘터리 구성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다큐멘터리 구성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볼게요. 같이 만들어보죠. 나는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제가 좀 소원이라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을 만들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옛날 방식의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샤프한 생각을 갖는 게 좀 좋아요. 같이 구성을 만들어보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큐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성도 짜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6개월 동안 구성을 짜보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다큐는 지금 사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휴먼 다큐를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프로인데 지금은 별로 뭐 의미가 없고 왠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 바이블 다큐도 해보고 바이블 다큐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의미를 갖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사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사들 이야기.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알죠? 사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사사들 이야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사들 얘기를 만들고 싶어요. 구약시대 때 사사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우리 성령시대니까 사사들 얘기를 만들고 싶어요. 사사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이든 일반 평신도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죠. 그걸 구약시대에 비유를 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뭐 충분히 얘기됩니다. 다큐를 하면 여러분들 뭐가 좋은지 아세요? 특히 성경 다큐건 자연 다큐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남들 모르는 거 다 먹어보고 다 구경하고 다 가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근데 결론은 다닐 때는 좋아요. 지자체는 좋은데 만들 때 힘들어. 만들 때 되게 고통스럽죠. 근데 그만큼 고통만 값어치 나오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걸 다 해봐요. 먹어보고 구경하고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3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떨 겁니다. 그래서 터키를 제일 좋아하고 터키가 이제 성경 다큐에 예를 들어 나오니까 안디오, 안타키오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마지막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배경 어딘가 몰라요? 한양 어디에 요한계시록 배경이? 마지막. 몰라? 우리 박근혜 양은 어디에요? 거기가 요한계시록 공부 안 했구나. 요한계시록이 어디인지 몰라요. 배경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남학생 임세민 학생 요한계시록 어디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확실하게 좋고. 진짜 아는 사람 없는가 보다. 요한계시록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디냐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요한계시록이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를 제가 가봤어요. 밤모섬, 페트모섬, 페트모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밤모섬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 밤모섬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거를 제가 찍으니까 그리스만 가도 얼마나 멋져요. 그 지중해 그 멋진 그 나라.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죽입니다. 너무 좋아요. 놀러도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를 우리가 한 6개월 갔는데, 지중해 그리스를 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터키로 가고, 터키도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스는 가는 길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그래서 나는 다큐멘터리 필요가 되라는 얘기가 많아. 먹어보고 구경 다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큐라는 건 저는 부여를 안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방송국, 프로덕션, 뉴미디어 이렇게 많이 구분하는데 그 중간중간 다 장점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프로덕션을 별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안정되지 않으니까. 근데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월급이 작은 데보다 많은 데 좋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꼭 스테이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송국, 국입니다. 스테이션. 프로덕션 아닙니다. 프로덕션 이름 배우기 쉬워요. 근데 어디 가도 다 이름 배우는데 방송국은 아주 안정돼요. 월급도 많고. 스테이션 들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프로덕션은 들어가기 쉬운데 월급이 짜고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이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배운다고 월급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해요.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방송국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KBS에 5번, 6번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아, 잘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 있죠. 용자만이 미는 온다 그랬어요. 와이프 이뻐요.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제가. 근데 결국은 뭐냐. 잘 결혼했는데 이 병이 나면서 집을 날려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쉽지만은 집 날려먹는 것도 쉽더라고요.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열심히 하면 된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환자인데 발음이 안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만 잃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건강을 안 잃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절대로 이거는 내가 경험하지 몰라요. 나도 KBS PD 할 때 맨날 술 먹고 그랬지만 저는 튼튼했습니다. 아주 눈도 좋고 전 눈이 지금 완전히 오른쪽 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KBS 입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허리입니다. 허리 척추술 했습니다. 88년에 척추술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그 다음 좀 지나니까 눈이 가더라고. 눈 수술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기만과에서 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없어졌습니다. 실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감사하게도 멀쩡 보면 저는 눈은 멀쩡해요. 찐바가 났으니까. 상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에 뇌출혈을 했습니다. 뇌에도 칼을 댔다는 얘기죠. 허리 칼 대고, 눈에 칼 대고, 뇌에 칼 대고, 칼을 3번 딱 대니까 몸에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플 때 죽어도 좋다. 다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방송 할 만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할 만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프로덕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 배우려면은 방송 들어가십시오. 예, 어렵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안정된 곳 들어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프로덕션 들어간다, 프로덕션. 근데 프로덕션 들어가면 이런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프로덕션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공부해서 방송 들어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기 남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 특히 남자는요,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안 좋으면요, 속된 말로 결혼 못해요. 힘들어요. 아시겠죠? 임세민 학생? 네. 네,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농담을 한 얘기고, 어쨌든 다 우리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자, 여기서 좋은 다큐는 무엇인가? 좋은 다큐는 뭐냐 하면은 구성이 잘 나오는 다큐입니다. 그리고 감성 있는 다큐입니다. 감성 있는 다큐가 제일 좋은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없는 다큐, 좋은 다큐 아닙니다. 제가 좀 전화가 와서 끊었습니다. 제가 감성이 없는 다큐는 재미가 없어요.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 어떤 애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다큐. 사람 냄새 나는 다큐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자연 다큐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인문 다큐겠죠. 그런 다큐가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다큐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이건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제가 뭐 주관적이어서 잘 못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다큐는 주로 자연 다큐적입니다. 자연 다큐적이고 제일 낫습니다. 방송 PD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막상 방송 PD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이 왔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PD를 준비하는데 어떤 명의가 좋습니까? 물론 공부는 다 똑같은 거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성적인 면을 가져라. 감성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3학년 학생인데 제 경험을 봤을 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방송 PD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디어과가 없었으니까, 언론방송과가 없으니까. 근데 강원대학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학교 방송국에 딱 들어가는 바람에 아 이게 PD구나, 이게 방송국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KBS 출신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PD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 방송국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 아 이래서 내가 PD가 되겠다. 생물학과 공부는 주도 안 하고 방송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하반기에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사경고 뭔지 아시죠? 요즘도 있나? 학사경고 있나요? 요즘도 있구나. 학사경고를 받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런데 한 1년 더 다녔네. 학교라도 학점 따야 되니까 1년 다니니까 뭐 돈도 낸 거겠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너는 방송도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때 화가 났어요. 내가 보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PD로 취직 오겠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제가 PD가 돼가지고 취직을 갔습니다. 생물학과 교수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 뒤집어지더라고요. 성공했네. 성공했죠. 네. 그런 깡다고 있어야 됩니다. 깡다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가져가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끈기를 가져야 된다. 깡다고 있어야 된다. 우리 강릉 그래 속된 말로 깡다고 있어야 된다. 깡다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내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준비를 하는 얘기죠. 끈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성적인 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머니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방송 PD들 보면요 아주 나쁜 사람들 많아요. KBS에 보면 MC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느 탑에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일 안 하고 싶은 프로가 뭐냐면 연예인 프로예요. TV 프로에서 제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예인 프로예요. 연예인들 많이 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프로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라 재미가 없어 남지 않아요. 무슨 프로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 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 나이가 들어도 아주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건 나한테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면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근데 연예인 프로 하면은 지식이 됩니까? 살이 됩니까? 뼈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시청을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양 프로를 해라, 다큐를 해라, 그리고 휴머니티를 가져라, 감성을 가져라. 제가 제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다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네? 질문 안 해요? 질문 할 게 없어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맨 밑에 박혜진 학생, 박예진 학생. 궁금한 거. 그 배경을 재밌게 해내요, 그 배경.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네. 마이크 열어보세요. 2학년. 그럼 궁금한 게 없을까요, 뭐가?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박예람 학생, 궁금한 거 얘기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셨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 어, 사람들한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이셨나요? 그거는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주로 다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큐라는 목적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팩트를 다루다. 이걸 그대로 사람들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수다가든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정보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휴머이든 감성이든 간에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정책 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것이 이 사회 반영됐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정치를 했을 때 좋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정보를 주자. 그게 가장 큽니다. 자연 다큐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김수빈 학생 질문 주세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끌려오면 되겠다. 궁금한 거 질문.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피디님께서 다큐 준비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큐멘터리든 뭐든 레귤러 프로든 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구성이었습니다. 그 구성 이전에 뭐냐면은 제1단계가 기획입니다. 기획 단계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기획을 할 것인가. 그것이 PD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떠올라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도 못하고 직접 술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 먹으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보면 막 써랑기서 막 메모를 남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서 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기획이다. 기획에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서 어떻게 했냐. 작가도 다 불렀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술 먹으러 가자. 술 먹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막 떠들어요. 잠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기획입니다. 기획이 나와야지 구성이 나옵니다. 구성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획이 없으면 구성이 안 나와요. 근데 기획이 나온 상태에서 구성이 나옵니다. 제일 힘든 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어떤 주제를 못 찾게 한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술을 먹고 풀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올라갑니다. 김혜림 학생. 궁금한 내용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은 그러면, 다큐를 제작할 때 내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했던 소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소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냐면은, 제가 한국 소나무라는 다큐를 했었어요. 그 한국 소나무는 제가 애정을 가졌어요. 왜냐면 그거는 자연 다큐 중에 하나인데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찍으러 백두산까지 갔거든. 백두산. 중국 장바이산하고 한국의 백두산인데 이미 백두산은 이미 중국의 땅에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뭐냐면은 북한이 백두산이잖아요. 북한이 반을 팔아먹어서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백두산 반을 팔아먹어서 중국에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백두산이 반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중국 땅입니다. 그게 장바이산입니다. 장바이산. 그래서 그 백두산 그 폭포 가면은 계란을 팔아요.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서 뭘 느꼈냐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 기억나는 게 소나무를 찍어놨는데 한국 소나무는 백두산 한국 소나무니까 찍어놨는데 그 반은 한국 땅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 소나무 다큐가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을 갖고 그 소나무 다큐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이 여러분보다 나이 좀 많은데 한 살 더 많은데 그 한국 소나무가 그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수업 과목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우리 아빠가 만든 다큐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믿은 거예요. 에이 니네 아빠 뭐 연예인도 안 만나고 내가 다큐멘터리 찍으니까 애들은 그거 안 보죠. 근데 갑자기 그 학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소나무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죠. 우리 딸이 아빠가 나타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했죠, 그다음부터. 근데, 진짜 너네 아빠 다큐 PD 맞다. 그런데 애들이 와서 뭘 물어? 누구 와서 물어봐. 연예인도 물어봐. 나는 모르는데. 그래, 애들이, 에이, 뭐 이러지, 나. 근데 결국은 다큐멘터리가 기획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이 그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나이에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야, 막. 여러분들이 막 제 딸이라 그러면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가장 다큐는 한국 소나무 다큐입니다. 한국 소나무가 되게 되게 커요. 좋고. 그래서 소나무 종류가 400몇 종인데 한국 소나무가 아주 튼튼해요. 아시겠지만은 옛날 궁궐은 다 강원도는 강성으로 다 지었습니다. 불이 안 탑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소나무도 거북선도 소나무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 소나무 아닙니다.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삼나무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잘 뜹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빨리 쳐서 올라고 삼나로 만드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래 들어와 봐라. 그것을 밀어붙인 거죠. 다 깨진 거예요. 일본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다큐를 많이 하면은 뭐가 되냐? 똑똑해진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감성적이 된다. 이게 제 다큐의 PD로서 갖는 일입니다. 자, 강예은 학생 질문. 네, 비디님, 저는 휴먼 다큐를 할 때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그 다큐에 나올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중요한 질문이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강의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본다. 그러면 요 주제를 갖고 구성하는데 요것만 다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인공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인공을 누구 정할 것이냐. 그게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명 작성 중에 누가 주인공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해야 됩니다. 뭐, 이쁜 애를 쓴다. 또는 뭐, 똑똑한 애를 쓴다. 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식으로 해서 주제를 잡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을 누구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서드를 누구 쓸까. 세컨드를 잡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면 다른 사람 뭐가 될까? 안배를 해야 돼요, 안배. 그래서, 만 수명이 다 방송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 나오게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방법이고, 저는 PD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한번 배우십시오. 저는 우리 드라마 PD 선배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양반은 PD인데도 출연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되게 재밌어요. 사극을 하는 PD인데, 이 양반은 사극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4시 알죠? 4시로 나와요. 4시는 아무도 안 봐요. 누군지 몰라. 근데 그 4시가 누구냐? 그 PD예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옷을 입고 4시로 나오는 거야. 그 지가 나와 출연을 하는 거야. 항상 나와요, 그 사람. 나는 거기서 아이디어 얻었죠. 나는 다큐멘터리 PD니까 나는 4시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는 출연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꼭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인터뷰로 나와, 인터뷰로 내가 질문하니까. 리포터 하니까 내가 직접 연출을 해요. 나는 꼭 나와요. 내가 만든 다큐는 내가 꼭 나와요. 다 알으니까. 김 PD 언제 나오나?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람은 정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 남학생 질문 뭐가 할까요? 다큐를 구성하실 때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구성 아닌데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휴먼 다큐를 한다든가 할 때는 특히 그런 게 제일 먼저 이성적이 돼야 된다. 이성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은 치우치지 말아야 되니까.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팩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다 감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입니다. 철저히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감성이 나갑니다. 그게 휴먼입니다. 감성은 휴먼입니다. 감성 휴먼. 휴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이 제일 먼저 이성을 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상이 나오고 기억이 나오고 그것에서 감성이 들어가요. 휴머니티가 없으면 프로그램 없습니다. 자, 하은 양 질문. 네, 저는 지금까지 봤던 다큐멘터리들이 약간 화면이 약간 투박하다고 해야 하나요? 촬영이? 투박하다는 건 뭔지 모르겠네. 그 영화보다는 구도에 덜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닌데? 내가 엄청 신경 쓰는 게 구도인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본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영화와 다큐는 구도 틀려요. 틀린데 제가 아는 다큐는 구도로 잡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르겠다. 앞으로 이제 완전 방송 구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내가 해줄게요. 내가 그거는 여러분한테 또 해주겠지만 방송 화면 구도는요. 구도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구도와 사이즈가 있는데 구도와 사이즈 중에서 구도는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 삼각형 구도입니다. 삼각 구도가 L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 L 구도가 있고 그 구도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바스트 사이즈, 웨스트 사이즈, D샷, 풀샷 아니죠. 그죠? 구도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가지고 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약간의 휴머니티를 넣고 앵글을 갖다가 액티브하게 돌립니다. 그게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정적인 가로 가는 건 다큐멘터리입니다. 구도 사이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구도 사이즈입니다. 구도 사이즈 안 되면 저는 아예 프로그램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KBS 후배들하고 강의했는데 구도 사이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가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가 한번 해주고 싶어요. 구도와 사이즈에 대한 강의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어디서 그걸 못 배워요. 제가 방송 PD 생활에서 배운 거거든요. 날 잡아서 제가 한번 구도 사이즈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완전됐어요? 네. 그 다음에 소원 양. 이제는 머리가 좀 커졌다. 좀 헤드스피 좋아졌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 그렇죠. 가운데서 어떤 푸티지를 골라내서 이제 주로 어떤 걸 보시고 편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제일 어려운 질문했다. 아까 내가 팁을 100개를 찍었다 그러잖아요. 100개 찍으면요, 못 봐요, 다. 근데 그걸 누가 다 하냐. 작가가 잘못해요. 써머리를 작가가 다 합니다. 그 작가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작가만큼 밤새서 맨날 며칠 했다고 그 영상을 보는 게 누구냐, PD입니다. 그러니까 그 PD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알아보고 바로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그 구성안에 다 나와야 되는 게 누구냐. 작가 PD입니다. 그래서 작가 PD 결혼을 많이 해요. 왜?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쎄쎄쎄 하는 거죠. PD와 작가가 눈이 맞아요, 보통. 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PD 작가 눈 맞으면요, 애 낳고 돈도 잘 벌어요. 둘이 보통 돈 많이 받아요. 작가가 월급 많습니다. PD 월급 많습니다. 집 하나 금방 삽니다. 그런데 작가 PD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영상, 그림을 다 갖다가 띄워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거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성 튼튼하면요, 띄웁니다. 띄우게 됩니다. 띄우게 되면은 그림이 잘 나와요. 내가 이 그림 쓰고 싶다, 다 나와요. 그림 채택 시간 다 가요. 그래서 한 카트 쓰기 위해서 3일씩 4일씩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그걸 다 에워봐요. 몇 개를.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큐멘터리 하면은 진이 다 빠져요. 그거는 요령이 없습니다. 다 봐야 된다. 다 모니터해야 된다. 무식하지 않으면 다 모니터해야 된다. 그럼 많이 찍지 말아라. 편집하면서 찍어라. 편집하면서 찍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쓸 거면 찍자 이거죠. 근데 쓸데없이 많이 찍는 사람 많아요. 미치는 거죠. 그 소원형 말은 그 말이 맞아요. 많이 찍는 게 능사가 아니고 쓸 거 있는 거 편집해 찍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농담 적겠지만 피디오 작가는 그림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디오가 되면 반디그가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피디오가 됩니다. 제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뻥 터진 거예요. 머리가 터진 거예요. 외출을 한 거예요. 자, 박근혜 양 마지막. 네, 강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입문 수업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되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혹시 이런 변수들이 생기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이 생기셨을 때 뭔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성이랑 기획이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변수는 무지하게 많고요. 기획이나 구성대로 안 나오고 현장 갔을 때 작가들 구성한 대로 쓰는 경우 있는데 요즘 작가들은 거의 소설을 쓰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으니까. 나는 여러분들 PD가 되든가 작가가 됐을 때 꼭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아마 올 가을에는 내가 어딥니까 키르키스탄 성경 다큐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다큐가 아니다. 참 뭐냐면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디아스포라를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고려인들 이야기예요. 고려인들 아시죠? 그죠? 고려인도 한국인이다. 근데 고려인이 옛날 러시아 때 소비에트 시절에 쫓겨가지고 그 고려인들이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저 파미르공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동네 사람 안 사는 동네가 쫓겨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려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찍냐면은 기획을 했는데 그 고려인들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영주권이 없어요. 고려인들은 지금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얼마 전에 고려인들이 한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1세, 2세만 받았습니다. 3세는 받았는데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적이 뭐냐면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있거든요. 그들한테 고려인들이라는 딱지를 받아서 한국이라는 딱지 주고 이름도 러시아 이름이 아닌 한국 이름으로 주자. 영주권 주자. 나는 그 목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다큐입니다. 네. 목적이 분명하면 구성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찍기 위해서 뭐 고려인들이 힘들었던 이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고려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이네들이 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현 정부에서도 안 해요 지금. 근데 어디서 했느냐 삼성에서 했어요. 삼성 돈을 내가지고 그애한테 줬어요. 근데 3세까지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들한테 영주권을 주자. 그럼 목적과 주제가 준비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다큐 쓸 때는 분명히 구성한 대로 했는데 안 나와. 그리고 온도도 나오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군대만 하면 짬밥이에요, 짬밥. 경험입니다. 경험을 갖고 그걸 돌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초짜 PD들은 못해요. 이러지 못해. 그래서 나도 초짜부터 뭐 했냐면 감성적인 거 다 했죠. 감성적인 거. 그 주제가 가장 가깝게 있는 걸로 들어치자. 주제가 멀리 있는 주제는 주제가 멀리 있는 아이템들은 하지 말자. 프로그램이 3초로 빠지니까 나중에 누가 해도 뭐라 그러는데 주제에 가까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주제가 가장 근접한 아이템을 찾아서 가지붙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지붙이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게? 말이 많 구성과 기획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한지. 구성과 기획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휴머니티입니다. 휴먼. 그게 정책 다큐도 보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로봇처럼 재미가 없으면 아주 거칠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된다. 다큐는 다 부드러워야 된다. 휴머니 있어야 된다. 그게 감성적인 거죠.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다큐에 무슨 감성이 필요해? 아니,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구성과 기획과 구성인데 거기에 사람 냄새가 나는 휴머가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템들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주제와 가장 가까운 아이템들을 정리하자 이거죠. 10개가 들어왔다. 10개가 다 정리해보자 이거죠. 가장 멀리 있는 거는 버리자. 가까이 있는 거 취합하자. 그러면 성공해요. 다큐가. 그래서 구성이 있는
기획 있는 다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요, 설계도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집 무너집니다. 지금 사상 누각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집을 지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도를 꾸미면요, 집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구성이 안 나오고 기획이 안 나오면요, 다큐 안 돼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도 KBS 후배들한테 가르칩니다. 구성 없는 다큐 없어. 근데 구성이 없는 프로는 없으니까 하는데 구성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구성이 중요합니다. 기획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입니다. 구성 다음에 뭐냐? 촬영 구성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집 구성 아닙니다. 구성이 많죠?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휴머니티를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의 구도와 사이즈는 반드시 필요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100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콜하겠습니다. 제가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네요. 보니까 이런 거 현장에서 배웠던 그 경험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가. 자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하은 양이 이제 여기 코스로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돈 안 따지면서 돈 안 받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원하면은 하은 양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날 잡아서 할 테니까. 많이 안 들어와도 돼요. 한 10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 재밌게 하죠. 그럼 오늘은 구도화 사이즈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앵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몇 시냐? 8시 반이 남았어요. 재미없는 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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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